또 아이에게 문제가 없다는 홍보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다른 연령층에게도 안전한 화장품으로 인식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포인트를 잡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의류 사업을 하며 알게 된 화장품 업계 지인이 있어 완전히 무지에서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전혀 모르던 분야이다 보니 뭐 하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옷과 달리 받아야 할 검증 과정도 많고 국가기관에서 인증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라 제품 개발을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회사를 완전히 말아먹기 전에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되었으니까요. 고비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문턱도 못 가본 대학에 들어가 교수님께 막무가내로 여쭤보기도 하고 화장품 원료 회사에 찾아가기까지 했죠. 그렇게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저 혼자였다면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때쯤 저에게 천군만마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빼앗긴 회사의 초창기 직원들 중 3명이나 저를 믿고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찾아와 준 거죠. 힘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몸을 담고 있는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해도 월급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저를 돕겠다며 찾아와 주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제게 찾아와 준 그 직원들을 전해주는 전 남편의 회사 정보들로 인해 더 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준비하는 그 잠깐 동안 회사가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거든요. 직원들에게 들어보면 내부 고발이 안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난 후 어서 빨리 사업을 시작하고 궤도에 올려놓고 싶었지만 오히려 조급한 마음에 이를 그르칠까 싶어 더 꼼꼼히 제품 개발에 힘썼습니다. 다행히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직원들 덕분에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더 빨리 제품 개발을 완성시켰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이후 저를 도와주는 직원들과 의기투합해 사업을 조금씩 불려나갔고 제가 예상한 타겟층에서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하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은 일과 육아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여가활동이라던가 휴가, 휴식 다 반납하고 2가지 일에만 매달렸죠. 그리고 항상 제가 빼앗긴 회사 정보를 틈틈이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전 남편의 회사 사정이 최악이던 때와 제가 시작한 화장품 사업이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을 시기가 맞물리며 인수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저였다는 걸 알게 되자 전 남편은 꽤나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하기야 애를 키우며 먹고 사는데 급급한 줄 알았던 제가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당신이었어? 내 회사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이러니까 이해가 되네. 아무도 관심 없는 회사 누가 인수하겠다고 달려드나 했는데. 그런데 의외다. 나는 당신이 사업을 또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 오히려 사업이라면 치를 떨 줄 알았는데. 설마 이 회사 언젠간 인수하려고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은 회사 넘기고 돈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사적인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회사 이야기는 하자. 에이, 아니지. 당신이 이 회사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거래하는 가격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내가 한 말이 맞나 봐. 당신 나한테 흥정할 만큼의 여유가 없을 텐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회사 가치만 떨어져. 당신 말대로 다 쓰러져가는 회사 갑자기 일어설 것도 아니고 인수하겠다는 곳도 또 나오지도 않을 건 아니야. 전 남편은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여유 있는 척을 하며 절 조롱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가짜는 전 남편의 모습에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전 필요 이상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의 복수는 회사를 인수하고 난 뒤였으니까요. 전 남편에게는 그저 내 회사를 되찾고 싶어하는 미련이 있는 여자로 보이길 바랬습니다. 다행히 전 남편에게 제 의도대로 보였던 것 같고요. 이후 회사 인수에 대한 일들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사 매출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을 뚫고 있었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급해지는 건 전 남편 쪽이었죠. 덕분에 시건방을 떨던 남편도 제가 고수하던 인수 금액에 맞춰 회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 되었고
남편을 재차 만나게 되었죠. 서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조건만 확인하면 되었는데 남편은 그녀 역시도 저에게 비아냥을 거리며 추후에 받게 될 매를 스스로 벌더라고요. 야, 사람 일 이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봐. 당신이 이혼당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내가 만든 회사 다시 내 손으로 찼다. 이거 완전 스토리 죽인다. 잘만 하면 당신이 다시 회사 살릴 수 있겠어? 스토리가 어찌 되었든 회사를 내가 어떻게 살리든 제발 그만 좀 말하고 계약이나 얼른 하고 헤어지자. 내가 당신 반가워서 그래. 가만 보면 당신이 항상 나를 구해다 준다니까. 연애 때는 내게 돈 벌어주게 해줘. 결혼하고는 회사 CEO 만들어줘. 이혼하고 나서는 회사 넘겨서 돈 벌게 해줘. 아무래도 나와 당신 사이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사주도 그런 게 있다며? 누가 누구를 살리는, 당신이 나를 살리는 사주 같아. 양쪽 변호사들까지 입회하에 가진 자리인데 별별 소리를 다 하는 전남편을 보며 당장이라도 웃는 낯짝에 뺨을 갈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의 결승선이 코앞이었습니다. 지금의 굴욕만 참고 넘긴다면 이제까지 받은 서러움을 다 되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손이 부들거리는 걸 힘을 꽉 쥐어가며 참아내고 붉어지는 얼굴을 긴 호흡으로 식혀가면서 말이죠. 이후 계약을 진행하는 중간중간 전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비아냥댔지만 그 시간을 참아내며 결국에는 계약을 마칠 수 있었죠. 계약을 다 마치고 서로 갈 길을 가면 되는 상황에도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조롱이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아휴, 나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겠네. 당신이 넘겨줘서 억지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형 나랑 맞지 않더라고. 거기다 마무리하는 것도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당신 덕분에 잘 해결됐네. 앞으로 당신이 준 돈으로 한량처럼 편하게 살아야 되겠어. 고마워.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고마워서 몇 자 조언을 하는 건데 당신 지금 남자친구 없지? 그러면 영영 사귀지 마. 내가 보니까 당신 너무 순진해서 곁에 또 남자가 있다가는 나한테 당했던 거 그대로 당해. 내 말 고깝게 듣지 말고 잘 새겨들어. 조언? 당신이? 저번부터 계속 헛소리하는 걸 무시해줬더니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봐? 당신이 지금까지 뭘 했는데? 나 아니었으면 당신 아직도 시장 돌아다니면서 팔리지도 않는 디자인 돌리고 있을걸? 내가 당신이 말한 내용도 정확하게 짚어줄까? 당신 연애 때 나 만나서 잘 됐지. 시장에서 재고만 쌓여가는 디자인 하던 놈을 내가 데려와서 돈 벌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사장인 아내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어부지리로 낙하산 직원이 됐지. 그때부턴 당신 제대로 일도 안 했잖아. 디자인팀에 있는 직원들이 했지. 마지막으로 이혼하고 나서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회사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방금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게 당신 능력이야. 여자 잘 만나 옆에서 빌빌거리다 물려준 떡도 못 먹는 게 당신 능력이라고. 아니다, 하나 더 있구나. 그런 아내 모르게 뒤에서 바람까지 폈지. 아직 주도 면밀하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아, 또 있네. 이런 쓰레기도 자식 새끼라고 끼고 도는 당신 엄마 둔 거.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좋은 능력들만 가졌나 몰라? 이제까지 잠자코 있던 제가 그동안에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듯 쏘아붙이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 남편의 표정을 보고 있니? 더 열받더라고요. 이렇게 찍소리도 못할 놈이 그동안 까불고 있었다는 생각에 말이죠. 곧장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그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에게 한마디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상황이 펼쳐질 테니 기대하라는 말이었죠. 그 표정은 뭔데? 왜? 내가 갑자기 쏘아붙이니까 무서워? 네 엄마라도 불러줄까? 엄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지. 하긴 능력도 없고 주대도 없는 놈이 뭘 하겠어. 내가 이제까지 네 헛소리 듣고 있으면서도 참았던 건 이 계약 때문이었어. 계약 틀어지면 안 되니까 참고 있었던 거라고. 너 지금 당하는 망신이 끝일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천만에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칼을 갈면서 기다렸던 복수인데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아? 앞으로 기대해. 당신한테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아니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당신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남편은 겁을 먹은 모습을 숨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정말 더 이상의 복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되려 큰 소리를 치며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야 당연히 남편이 하지 말아달라고 빌어도 복수를 할 예정이었으니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발길을 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제가 계획한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죠. 우선 그 시작은 소송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인수한 제 회사에 소송을 하게 만드는 거였죠. 이 복수는 전 남편이 회사 사장직을 하고 있을 때 근무를 하던 직원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대충 듣자 하니 회사 운영을 하면서 위법 행위를 잔뜩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발주업체한테까지 강요를 하면서 말이죠.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업체들에게 협박을 했다는 내용을 이직한 직원들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그와 관련된 서류들은 전부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갑질 피해를 받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 찾아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여쭤봤죠. 다들 피해를 본 그대로 말을 했다간 보복을 당할 게 걱정이 되셨는지 제가 내놓은 서류를 보시고도 말씀하시기를 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뜻을 사장님들 한 분 한 분께 먼저 밝히게 되었죠. 사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절대 피해볼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문제 삼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걸로 협박을 하려고 했으면 왜 찾아오겠어요? 원래 작업 들어가던 대로 물건 받으면 되는데 제가 여기 온 건 이 부분이 확실한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취합해서 저희 회사를 고발하시거나 소송 청구하시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보고 사장님 회사 쪽으로 소송을 하라고요? 네, 저희 회사 쪽에 청구하시면 돼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막 인수를 한 사람이 회사에 소송을 해달라고 하자 사장님들 모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제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무슨 수작죄를 부리려고 이러는 거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하셨죠. 그분들께 왜 소송을 해주셔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회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 꼭 보증 및 확약 조항이 삽입됩니다. 저와 남편이 작성한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조항을 확인해보면 양도인이 인수될 회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용한 거죠. 그 조항을 어길 시 보증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회사 측이 받은 소송의 책임을 남편에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령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 남편이 회사 운영을 하며 서류를 조작해 배임과 횡령을 했기 때문에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었고요. 어떤 식으로든 남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자 사장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곤 자신들의 회사 쪽에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회사 측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회사를 고용해 제가 남편에게 회사를 넘긴 시기부터 다시 되찾아오기 전까지 배임과 횡령을 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정신머리 없는 남편은 회사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뺐다 썼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모와 자신의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세금을 탈루했다는 걸 포착하게 되었죠. 사실 세금 부분은 좀 의외였습니다. 영 사업적으로 머리가 없는 놈이라 생각 없이 회사 돈만 빼다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름 세금을 줄여보겠다고 머리를 썼을 줄은 몰랐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꼭 나쁜 놈들이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쁜 놈이 되면 누가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소송과 고발을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축제를 열 만한 일이었죠. 그런 저와 달리 전 남편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넘기고 마음 편히 지내던 남편에게 날아드는 소송과 고발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으니까요. 회사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이 날아들자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당신 뭐야? 손해배상 청구? 아 이거 뭔데? 회사 넘겼는데 내가 왜 손해배상을 해? 계약서 끄고 다 끊는 거 아니야? 당신은 한글도 못 읽어? 하긴 당신이 모든 꼼꼼히 보고 확인했으면 회사가 이 모양 이 꼴도 아니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회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대단한 거야. 사람 비우는 소리 그만 집어치우고 이거 뭐냐고. 당신 나보고 복수하겠다는 말이 이걸 가리킨 거야? 이거 그냥 겁주는 거지? 진짜 내가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니지? 혼자서 아니라고 망상 떠들어댈 거면 왜 전화했어? 그럼 그렇게 믿고 있어. 가만히 있다가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빠지지 말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봐. 그리고 몇 가지 더 내가 말하자면 당신 이거 말고도 또 소장 날아갈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회사 장부 확인하다가 발견한 게 있거든. 당신 엄마랑 그 여자 유령 직원으로 고용해서 세금 탈세한 거? 그건 내가 국세청에 신고했어. 그건 그쪽에서 판결 나면 내가 또 민사로 소송 청구할 거야. 뭐? 당신 정말 왜 이래? 정말 나 죽이려고 한정했어? 그래도 같이 한때는 사랑하고 한 이불까지 덮고 산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수가 있어? 지금 한 말들 다 농담이라고 말해. 소송 다 취할 거라고 말하라고. 내가 그때 한 말은 기뚱으로 들었어? 복수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리고 당신 나이 먹었으면 제발 좀 스스로 해결하려고 좀 해. 농담이라고 말해라. 소송 좀 취하해달라. 이게 뭐야? 그래도 나름 긴장감 있게 하려면 나도 비싼 변호사 고용할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내 대답을 원하는 거면 대답해줄게. 싫어. 소송 그대로 이어갈 거야. 그럼 난 바빠서 끊을게. 당신 또 전화하면 그땐 협박으로 내가 또 신고할 수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법정에서만 보자. 저도 사람 앞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성격은 아닌데 그땐 억지로라도 전 남편에게 비아냥거리며 조롱을 했습니다. 제가 전 남편에게 받았던 것만큼의 10분의 1은 대갚아줘야 하잖아요. 이후 저는 원래 계획대로 남편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변호사분과 함께 준비해가고 있었죠. 그 사이 남편은 저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해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사람들 번호로도 연락을 해왔죠. 하지만 저와 통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약을 올리듯이 전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하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렸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전 남편은 결국 시모와 함께 저를 만나러 딸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까지 쫓아왔습니다. 딸아이에게 두 사람과 다투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어 유치원 선생님께 잠시만 딸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두 사람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게 되었죠. 당신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야? 그리고 이렇게 날 찾아오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 몰라? 앞으로 받을 처벌 때문에 이 정도는 위법은 문제라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야, 너 정말 왜 그러냐? 나 이러다 진짜 개털돼. 남는 거 하나 없다고.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소송 좀 취하해줘. 우선 내 회사, 아니 당신 회사 소송 걸린 건 내가 합의금 만들어서 해결해줄게. 그러면 회사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 내가 회사에 잘못한 문제는 차차 해결해 나갈게. 그러니까 그 소송만이라도 취하해주면 안 될까? 어차피 그 소송 건들 말고도 당신이 신고한 세금 탈세 건으로 처벌받아야 돼. 그거 잘하면 징역도 살 수 있다고. 내 돈으로 해서 문제 해결하고 세금건으로 처벌까지 받으면 그 정도면 당신이 원한 만큼 처벌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그리고 민서, 우리 민서 생각을 좀 해봐봐. 아빠 되는 사람이 징역살이하고 돈 한 번 없다고 하면 애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지금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나중에 청소년이 되어가면서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을 좋은 엄마로만 볼 수 있을까? 아빠라는 사람을 무참히 짓밟아놨는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짓 다 알고 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될 민서 정서 교육을 위해서도 좀 봐줘. 그래 하나야.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찬호 따라서 네 앞에 찾아온 거 아니겠니?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내가 순진한 이놈 꼬득여서 너에게 못할 짓 한 건데 벌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까지 바닥에 박으마. 제발 하나 네 마음 좀 풀어다오. 전 남편은 제가 건 소송으로 인해 돈은 돈대로 다 잃고 징역 살해까지 할 수 있다며 일부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를 해달라 부탁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던지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들 옆에 있던 시모도 이전의 독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순한 양이 되어서는 제 앞에서 머리까지 박고 납작 엎드려 벌벌 떨기까지 했죠. 두 사람 모두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용서를 구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과거 두 사람의 계획에 놀아나 이혼을 당했던 제가 더 불쌍하고 더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다 안타깝다 용서해주자라는 생각이 새끼 손톱만큼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기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바람났으면 정상적으로 합의이혼을 하든 이혼 소송을 하든 재산 분할하고 서로 갈라서게 했으면 된 거지. 왜 사람 뒤통수까지 치고 모욕을 줬냐고요.
나 두 사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당신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 당시 내가 더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당신 입에서 우리 민서 이름 꺼내지도 마. 당신이 민서에게 애정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나는 몰라도 애는 보러 찾아왔겠지. 그런데 당신 입에서 지금을 제외하고 애 이야기가 나온 적 있어? 바람난 그년에만 지새끼라고 아낀 주제에 어디서 우리 민서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나한테 선처나 자비를 바라지 마. 난 그냥 법대로 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나한테 연락하는 거, 찾아오는 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나 지금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거든. 그래서 방금 경찰에 신고했어. 어디 이렇게 계속 위법행위 해봐. 누가 손해일지. 전 남편은 제가 112로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는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는지 자기 엄마를 데리고 불이 나게 제 앞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죠. 이후 저는 전 남편에게 건 소송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구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세청에 신고를 했던 탈세 혐의가 인정이 되면서 전 남편은 짧지만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그 혐의에 같이 묶여있던 시모와 전 남편의 현 아내까지 줄줄이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후 남편이 판결이 날 때마다 항소를 한 탓에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엔 제가 청구한 소송도 모두 제가 승소를 하게 되며 남편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어요. 덕분에 회사에 남아있는 남편의 더러운 흔적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고 전 남편에게 피해를 보셨던 사장님들께서도 정당한 대가를 저를 통해 받게 되셨습니다. 물론 그런 결과들 모두 뜻깊은 거지만 제가 칼을 갈아오며 계획한 복수를 성공했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이렇게 글로써 적어보니 제가 몇 년간 악에 받쳐 살았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되네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복수를 하고 다시 회사를 되찾아 만족스럽긴 한데 좀 서글픕니다. 나도 평범한 여성들처럼 내 남편과 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말이죠. 아쉬워하면 뭐하겠어요. 앞으로 그만큼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전 꼭 제 딸과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한번 겪었던 아픔 두 번 다시는 겪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행복해질 제 인생 많이들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럼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